눈, 이로 대처한 저의 사연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학창시절부터 털털하고 씩씩했던 저는 친구들, 남사친, 선생님들까지 절친이 아니어도 주변이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위 인싸라고 불리는 캐릭터였죠. 지금의 남편도 그 수많은 남사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없던 말도 생겨나고 무성한 소문들의 오해로 곤욕을 겪기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당당했고 씩씩하게 할 말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갔어요. 그렇지만 모두 제 뜻대로 좋은 결과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을 잃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 금이 가는 일도 생겼죠. 남편은 그때마다 제 편이 되어주었고 힘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습니다. 오해라니까. 축제 때 민성이랑 둘만 있던 게 아니라고. 근데 왜 애들이 너랑 민성이만 학교 축제 때 공연장에서 빠져나갔다고 그래? 여러 명이 증언한 건데 계속 나한테 뻥칠 거야? 야, 친구 남친 꼬셔서 뭐 하려고 그래? 가뜩이나 친구도 많은 애가 왜 그러냐고. 축제 때 잠깐 공터에 갔던 건 맞아. 공연장이 너무 시끄럽고 갑자기 어지러워서 잠깐 바람 쐬러 나간 것뿐이라고. 그때 민성이도 밖에 있어서 우연히 마주친 거라니까? 끝까지 할 말 다 하면서 나한테 계속 거짓말 할 거야? 야, 민성이가 그래? 얘랑 단둘이 있었다고? 나까지 공터에 셋이 있었어. 너는 민성이를 그렇게 못 믿으면서 왜 사귀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와 오해가 있을 때도 남편은 제 주변 정리를 해주면서 도와주는 친구였죠. 의리도 있고 정의감 넘치던 제 남사친 중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찐친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잘했죠. 졸업한 후 각자 대학에 가면서 어느새 우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편한 친구이기도 해서 그런지 연애를 오래 했지만 다행히 권태롭진 않았어요. 다정한 우리는 그렇게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랜 기간의 연애 끝에 우리에게 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나이 26, 혼전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남친도 혼전 임신이라니 너무나 당황스러워했죠.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에게나 생길 법한 일이라서 당시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 임신했나봐. 뭐라고? 진짜? 검사해 본 거야? 지난달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설마 하고 테스트기 사서 해봤는데 임신이더라고. 정말? 일단 침착하고 나랑 병원부터 같이 가보자.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청소년기부터 할머니와 살던 저는 할머니가 엄마이자 아빠이고 제 보호자이자 친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한테 뭐든지 다 말했던 딸 같은 손녀였죠. 할머니도 그런 저를 늘 당연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더 씩씩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덜컥 혼전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어떤 상황도 뭐든지 가장 우선순위로 다 상의드렸는데 고민되기 시작했죠.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와 먼저 병원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이참에 바로 결혼하자. 결혼 전에 말하기 부담스러우면 결혼식부터 하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려도 되잖아. 뭐라고? 난 그러기 싫어. 속이는 거잖아. 그냥 할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생각 좀 해볼게. 할머니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어? 뭐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결혼할 생각으로 만난 다 큰 성인들인데 할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지. 항상 내 편이시잖아. 내가 같이 가서 할머님께 말씀드릴까? 그리고 이참에 우리 엄마도 만나서 결혼 말씀드리자. 자기 어머니? 그건 또 생각 못했네. 혼전에 임신했다고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까? 갑자기 우리 할머니보다 자기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일이 더 걱정되네. 괜찮아. 잘 말씀드려보자.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 늘 그랬듯이 저는 숨기고 거짓말하는 건 적성에 안 맞아서 어른들께도 솔직해지자 마음먹었고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저의 할머니는 이해해 주시면서 제 건강이 먼저라며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이쁜 손녀딸 엄마랑 아빠가 더 예쁜 아기 낳게 해주실 거야. 늘 너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이제는 당당하고 씩씩한 엄마가 돼야지. 갑자기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 대신 늘 제 곁에 계신 할머니한테 죄송하고 감사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철이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되는 제 자신에게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울컥해졌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회사 앞, 남친은 처음 보는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서 있었거든요. 순간 창피해서 퇴근하는 무리 속에 숨고 싶었지만 분명 저를 위한 마음으로 그도 큰맘 먹고 준비했을 테니 그럴 수는 없었죠. 저는 숨을 고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뭐야? 이렇게 큰 꽃다발을 들고 갑자기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주는 거야? 실은 그게 아기 가졌다고 할 때 내가 제대로 축하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렸다. 오다 주웠어. 뭐 어쨌든 기분은 좋네. 그래? 어머니 만난다고 또 긴장할까봐 준비하기도 했고 어쨌든 기분 좋다 하니 이벤트 먹혔네? 다행이다. 모르겠어. 나 떨려. 어쨌든 잘 말씀드려보자. 자기가 많이 도와줘? 꽃다발이 무거워서 남친 손에 그대로 들린 채로 우리는 커플티를 팍팍 내면서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고 청바지에 티셔츠, 자켓을 걸친 캐주얼한 모습이셨습니다. 남친을 일찍 낳으셨다고는 들었는데 사진보다 더 젊어 보이셔서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다, 반가워. 아들한테 얘기 듣고 너무 보고 싶었어. 처음부터 화사하게 웃음으로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떨리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환대받으니 조금씩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꽃다발은 다 뭐야? 나 만난다고 준비했구나. 네? 네, 맞아요, 어머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은 제 적성에 안 맞다고 했던가요? 제가 답하는 사이 남친이 아무 대답도 못하도록 남친의 품에서 꽃다발을 잽싸게 낚아채서 시어머니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시월드가 이래서 무서운 거구나 속으로 혼자 생각했죠. 마음에 없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신기한 저를 새롭게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친의 얼굴을 봤죠. 웃음을 참고 있더라고요. 잠시 굴욕적인 제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지만 금세 차분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친도 제 눈치를 살피며 웃음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큰 꽃다발을 준비할 생각을 다 했니? 너무 예쁘다.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그런데 너무 젊어 보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꽃다발과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아첨이나 하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젊어 보이셨고 꽃과 잘 어울리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만큼 화사하게 미소로 화답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남친은 본론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요. 저희 연애 오래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얘기도 들어왔고 나랑 결혼 준비 같이 잘해보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실은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저는 서둘러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빨리 말씀드리고 속이나 후련해져서 저녁 식사라도 체하지 말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너무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그래, 아들이 미리 얘기는 해서 알고 있었단다.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예쁘게 잘 키워주신 할머님께 감사한 마음이란다.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앞으로 내가 친엄마처럼 아껴줄게. 걱정하지 말거라. 실화인가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는 드라마에서는 잘 안 나오던데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지만 새 생명도 가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까지 너무 쿨하고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말이죠. 결혼이 이렇게 쉬운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돌아가신 사돈어른께서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와 주실 거야. 시몬은 잠시 연극 무대에 몰입하여 독백 연기하는 여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식당 천장을 올려보시더니 허공에 대고 사돈어른들, 걱정하지 전혀 마세요. 이제 제가 며느리 딸처럼 사랑으로 아껴주고 잘 보듬겠습니다. 기도하듯이 읊조리시고는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당황스러웠지만 나쁘고 못된 시모보다야 얼마나 복인가 생각되었습니다. 게다가 제 가정 환경을 다 아시고도 울어주기까지 하다니 감동 그 자체였어요. 걱정과는 정반대로 시어머니와 첫 만남은 무사하게 마무리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쿨한 시어머니, 게다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젊게 사시는 분이구나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시어머니 잘 모시면서 즐겁게 사는 일만 남았다 상상했죠. 그러나 임신을 한 상태로 하는 결혼 준비는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준비 시간도 짧았던 터라 서둘러야 했기에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함께 준비해야 했죠. 드레스를 보러 가는 날도 남편은 일 때문에 늦는다며 시어머니와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몇 주 안 되었지만 친절하고 좋은 시모와 급격하게 친해져서 엄마처럼 생각하며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드레스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시모는 샵에 도착해서 드레스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 드레스 너무 예쁘지 않니? 날씬한 우리 며느리야. 아무거나 입어도 다 잘 어울리겠지만 내 눈에는 이게 가장 예쁜 것 같은데 이거 먼저 입어보렴. 네, 어머니. 예쁜데요? 입고 나올게요. 시어머니가 골라주신 첫 번째 드레스를 갈아입으려고 챙겼죠. 평상복이 아니다 보니 제 눈에는 전부 다 예뻐 보였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나오자 시어머니는 예쁘다를 연발하시며 남편이 해준다는 리액션과 동시에 사진을 엄청 찍어주셨어요. 게다가 시모는 아는 샵이다 보니 직원들도 합세하여 박수까지 쳐주시면서 제가 입은 드레스마다 격하게 호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레스도 시어머니가 골라주시더니 또 입어보라셔서 입고 나왔습니다. 조금 타이트한 디자인의 드레스였지만 임신 초기라 배가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니었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었죠. 이번에도 시모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분 좋게 사진을 찍어주셨고 다 잘 어울린다며 칭찬이 연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저는 좋게 10벌은 입어본 것 같았죠.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입었던 드레스가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진을 봐도 헷갈리기 시작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첫 번째 입었던 드레스 아니면 네 번째 입었던 드레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제게 옷 갈아입히며 인형놀이를 계속하실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왜? 더 안 입어보게? 아는 샵이라 편하게 다 입어봐도 돼. 시간 많아 얘야. 그리고 우리 아들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더 입어보자. 결혼식 드레스인데 신중해야지 않겠니? 왜? 벌써 힘들어? 네, 어머니 저 조금 힘든데요. 어머니가 이미 예쁜 거 많이 골라주셨으니까 입어본 드레스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아가야, 그러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몇 벌만 더 입어보자, 응? 내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예쁜 드레스를 골라주고 싶어서 그래, 응? 시모가 그날 처음 좀 과하시다고 생각되었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딸처럼 생각해서 욕심내시나 보다 했죠. 그리고 저는 잠시 휴식 후 드레스 패션쇼를 시작해드렸습니다. 몇 벌을 더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못 입어보겠다 싶을 때 드디어 남편이 샵에 도착했죠. 아, 정말 미안해. 회사에 미리 사정을 말했었는데 오늘따라 급한 업무들이 터지는 바람에. 자기야, 정말 미안하다. 드레스는 골랐어? 그래, 우리 아들 고생하느라 늦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대신 엄마가 딸내미 드레스 골라주는 심정으로 잘 봐드리고 있었으니 걱정 마. 그래? 결혼식 드레스는 그래서 어떤 걸로 고른 거야? 이걸로 하려고. 이게 가장 예쁘더라고.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엄청 기분업이 된 상태로 제가 답할 차례에도 본인 마음대로 드레스를 결정하시고 남편에게 대신 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황당했죠. 게다가 골라주신 드레스는 제가 입기에 너무 꽉 조이는 라인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 때 입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의사를 전달하려는 순간 시모는 본인이 고른 드레스를 직원에게 주더니 이걸로 해달라며 부탁하셨죠. 제 선택도 아닌 그 드레스가 결정되나 싶어 저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드레스보다 이게 더 좋은데요. 그 드레스 디자인이 조금 입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부담스럽기는 아가. 너 날씬해서 걱정 없다니까? 다 예쁘다니까. 이게 더 늘씬해 보이고 예뻤어. 다시 입어볼래? 쿨하던 시어머니는 오늘만큼은 고집도 있으시구나 생각했죠.
그래도 제가 입는 건데 무조건 양보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지금 또다시 입어보기는 좀 힘들고요. 아까 어머니가 잘 찍어주셨던 사진 보면서 남편과 고르면 어떨까요? 그래, 그러렴. 근데 내가 골라준 게 진짜 너무 예뻤다니까. 사진 보나만 하지 뭐. 어쩌다 보니 남편이 심판이 된 상황. 드레스를 선택하는 신부가 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머니가 양보해 주셨다고 해야 맞나요? 남편과 제 의견이 다행히도 같아서 제가 원하는 드레스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고른 게 더 예쁘긴 했는데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너가 좋다는데. 그리고 아가야, 내 딸이다 생각하니까 욕심나서 좀 오버를 했나 보다. 이해해 주렴. 시어머니 말씀대로 오버를 좀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본식 드레스는 잘 골랐고 어머니의 깊은 관심이려니 일단락되었습니다. 진짜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셨겠지 하고 말이죠. 그 후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저와 남편은 함께 같이 살 신혼집을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할머니나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모두 한 동네였고 우리 부부도 어르신들과 가깝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근처로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드레스샵에 이어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아시는 지인분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다고 추천받았습니다. 아는 분들을 총동원해서 매번 소개해 주시고 결혼 준비에 도움을 주시니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만 몇 년인데 그 정도야 문제없지. 그리고 내 딸 같은 며느리가 살 집인데 무엇보다 더 챙겨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집도 심호와 알아보고 잘 계약을 끝냈습니다. 새 가구나 살림살이를 사서 넣는 것도 어머니와 상의드리게 되었고 정말 엄마처럼 아껴주시는구나 했죠. 드디어 행복한 결혼식. 인맥관계 넓으신 시어머니의 사람들로 넘쳐났고 저는 여기저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인사드리기 바빴습니다. 딸 같은 제 며느리예요. 예쁘죠? 모델 뺨칠 정도라니까. 결혼식 이후 근처를 돌아다닐 때도 시어머니 덕분에 모르는 분까지 인사를 건네실 정도였습니다. 한동안은 동네 연예인이 된 기분으로 항상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어머, 그 딸 같은 며느리 오셨네. 이제 슬슬 배가 불러오나 본데? 그러네. 결혼식 때는 전혀 티가 없더니 이제 아기 엄마 티가 나네요. 아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엄마는 잘 계시지? 요즘 통 못 봤네. 바쁘신가? 딸 같은 며느리 챙기느라? 그러고 보니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드린 게 마지막이었죠. 임신 5개월째.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어머니는 항상 바쁘시다고 하셔서 뵙기 어려웠죠. 저도 일하면서 태교도 하다 보니 정신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봐주셔서 시어머니께 괜히 부담드리는 거 아닐까 싶어 전화통화만 드리게 되었죠. 딸내미, 관리는 잘하고 있니? 내가 요즘 너희 결혼식 이후 사람들 인사하고 다니느라 너희보다 더 바빴네. 잘 먹고 챙기렴. 이번 주말에는 꼭 얼굴 보자. 우리 둘이 저녁 먹는 거 어떠니? 그렇게 시모와 약속한 주말이 다가왔고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미리 알려주신 식당은 동네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죠. 처음 가보는 곳이라 저는 어머니가 저와 결혼 준비할 때처럼 데이트라도 하시려고나 생각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로 들어오라며 손짓하셨죠. 저는 반가워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싸늘하게 쳐다보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의아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 너는 택시 타고 오는데 지각이니? 오랜만에 보자고 하면 서둘러 오지. 아, 죄송해요. 일찍 나왔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꼬박꼬박 아주 말대답은 잘하네. 늦은 주제에. 누구시죠? 순간 제가 쿨하게 알던 시모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저를 위해 주말에 식사 데이트하러 나와주신 자리인데 기분을 망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른 메뉴 보며 음식을 주문하려던 참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화 푸세요.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할게요.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시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답도 하지 않으시더니 종업원을 불러 알아서 메뉴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말 없이 핸드폰을 보고 계실 때쯤 주문한 음식을 저희 자리로 종업원이 가져와서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폰을 보시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나신 건지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더니 일어나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종업원의 눈이 마주쳤고 조금 무안했지만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배가 제법 많이 나왔네. 굴려도 오뚝오뚝 일어나는 오뚝이 같네. 네? 아, 이제 배가 좀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그 날씬하던 몸이 오뚝이가 됐어? 다시 날씬해지려면 출산 후 관리 제대로 해야겠다. 안 그러면 더 그 상태로 돼지되기 십상이야. 네가 키는 늘씬한데 체격이 크잖아. 살이 조금만 붙어도 럭비 선수들처럼 보이기 쉽지. 출산 후에 관리 잘 해봐야죠. 다이어트 잘하면 금방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 넌 내가 딱 보인다니까. 아무튼 말대꾸는 꼬박꼬박 잘도 하지. 나는 우리 아들 낳을 때 배도 많이 안 나왔고 워낙 말라서 티도 안 났어. 넌 벌써부터 오뚜기 같은 게 뚱뚱한 앞날이 보인다니까. 관리가 뭐 말처럼 쉽니? 시모의 말씀에 종업원도 어리둥절했는지 급히 세팅 후 자리에서 사라졌죠. 저의 황당함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오뚜기 같다면서 밥 먹는 내내 놀리고 계셨어요.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뭐라도 답할 말도 없고 기분도 아니어서 꾸역꾸역 음식만 먹었습니다. 대답하면 꼬박꼬박 말대꾸한다고 역정을 내시기도 하셨죠. 제가 지각해서 화나신 걸 이렇게 푸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어머니에게 놀림만 당하다가 주말 저녁 식사는 끝이 났습니다. 모르는 식당으로 부르신 이유인가도 싶었죠. 설마 하면서도 배가 불룩한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셨던 건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식당에서 놀림감을 만드시려고 하신 것만 같았어요. 식사 후에도 내가 사주려고 불렀는데 지각한 사람이 쏘는 게 맞잖냐면서 계산서를 주시고는 택시를 불러 내려주고 가라고 하셨죠.